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한 나라 인구 가운데 두 사람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런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겨지는데요. 안 믿겨지시죠? 예. 저도 그런데요. 이제 아무리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건너 노인을 만나는 상황이라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100년 후에 한국의 인구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막연하게 인구 절벽을 상상했던 우리의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학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이면 제주도가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평을 했는데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고 한 지 오래된 탓인지 지금 저는 실감이 잘 나진 않거든요. 이번 결과 좀 충격적이네요. 네, 통계청 자료를 함께 예. 보실까요? 네. 100년 뒤에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고요. 50년 뒤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까지 떨어지는데요. 예. 계산을 해보면 100년 만에 30%도 안 되는 숫자만 남는 겁니다. 또 노년층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00년 뒤에는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예. 줄어드는 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데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네, 현재도 지방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보기 참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후에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73만 명이 이제 살게 되고요. 예. 대구는 22%, 광주는 23%로 줄어듭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가운데 6곳은 모두 중소도시로 이제 전락을 한다는 건데요. 그나마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마저도 2117년에는 3분의 1 토막이 됩니다. 혹시 인구 소멸 지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인구 소멸 지수 설명드릴게요. 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해서 가임 여성 인구수를 비교해서 산출하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네. 고령자가 가임기 여성 인구보다 2배가 많으면 현상 유지가 어려운 소멸 위험 단계, 또 5배가 많으면 공동체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나눠보면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 군구, 2017년에는 12곳뿐이었지만 100년 뒤에는 18배 많은 221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예. 이 100년 뒤에는 서울도 강남과 광진, 관악, 마포 4개구를 제외하면은 모두 소멸 고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가 내 자녀, 손자를 거치면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다. 저는 양천구에 사는데 양천구는 지금 목록이 없네요. 출산율이 지금 같은 이제 추세라면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보면은 실제로 지역 소멸 속도가 이제 앞당겨질 수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가요. 이제 평균 0.84명이었고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의 수는 연간 27만 명입니다. OECD에 가입한 38개 나라 가운데 꼴찌고 심지어 0명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 1970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처음인데요. 그리고 요즘 비혼도 많아지고 있고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만 봐도 애를 안 낳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반기 혼인 건수를 한번 볼게요. 예. 96,265건으로 1년 전보다 13,000여 건, 무려 11.9% 감소를 했습니다. 2012년 이후 감소세인 결혼이 더 줄어드는 혼인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에는 가장 적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결혼하면 다를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 1명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향이 예전보다 줄었다 이렇게 네. 답을 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비정규직에 몸을 담고 있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또 경제적 취약성도 커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기를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여러모로 국가 경쟁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한 명의 젊은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훨씬 더 커지고요. 국가 생산성도 떨어져서 경제 성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건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됐다는 것으로 이제 곧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영국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50년에 1.5%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구 절벽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전 세계 인구는 얼마쯤 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70억대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근접했어요. 예. 전 세계 인구는 한 78억 만 명 정도 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78억 7,496만 5,732명 수준입니다. 예. 네, 중국이 14억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미국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에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미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데요. 이제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게 넘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 이하라고 보기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수가 2017년도부터 3년 연속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장기적인 대책이 아무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인구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한 정부도 인구 절벽 현상의 정책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당장의 저출산 정책만 봐도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더 정교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벌써 이제 9월이 이제 됐어요. 예. 그래서 추석이 이제 코앞인데 직장인들은 올 추석에 들어갈 경비가 얼마나 들까 이런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은 올해 추석 경비로 평균 34만 원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혼 직장인이 예상하는 추석 경비는 평균 47만 원으로 30만 원인 미혼보다 17만 원 정도 많았는데요. 또 추석 경비의 주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부모님 용돈과 선물이 60% 가까이를 돼서 이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외식, 여행 등 여가 비용, 교통비 등이었습니다. 예.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한 번쯤 상상해 보셨나요?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신 통계 수치로 확인하니까 이 걱정과 두려움도 생기는데요. 정부의 절박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해결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